저희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고요.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 많이 하시는 민병덕 의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때문에요.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네,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여러 가지 정책 펴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많은 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요즘 대통령 새로 취임하고 사회 분위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의원님은 또 어떤 역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강주에서 그 모습은 도지사 때 계곡에서 그 갈등들을 해결했던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 비판 조선일보에도 했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민생 간담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자성을 먼저 해야 될 집단입니다. 네, 저는 뭐 계엄 이후에 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인사청문을 했고 그 이후에 이게 엄청 힘들었는데 60일간 내란 국정조사위원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셨던 을지로위원회, 이거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곳이어서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저희한테 모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성장도 해야 되는데 성장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 기법부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의 기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고 대답한 분들이 70%입니다. 예전 때 득표율이 49.42%였는데 그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 잘할 것이다고 보고 있는 걸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 국민들께서 뭔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통합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활동들 하는데 이 가치들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잘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재명 정부라는 말도 쓰지만은 우리는 슬로건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라고 했지 그때 무슨 정부 있었나요? 가치를 표방하는 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검찰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떤 가치를 본인이 표방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국민 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전체를 국민 전체로 확장을 해서 국민 주권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최근에 또 하나의 것으로 나온 게 장차관을 국민 추천해라 라고 해가지고 국민 추천제를 도입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들도 자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천 타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정에 이렇게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이런 기풍들, 국민 추천제 이런 만들어진 것들이 저는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이러저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놀라운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주노총 출신의 현역 기관사 김영훈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위하면서도 또 국가 전체와 관련 관점도 잃지 않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정말 성공하는 노동부 장관이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노동과 자본이 협의를 하면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권오을 우리 고문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저쪽 당에서 3선인가를 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동에서 3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장관으로 추천하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저쪽 인사들도 쓰겠다라는 이런 것이고
이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송미령 장관 농림부 장관요. 예, 네, 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그 비판도 있지만은 인수위 없이 국무회의를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발탁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대통령의 뜻을 좀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 즉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실용적인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그 다음에 실용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실용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뛰어난 행정가의 측면을 이미 성과로서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현실 감각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용정부 또 국민주권정부 잘 성취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가 검찰공화국, 무소공화국, 마침내는 쿠데타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새로 출범한 이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 지금 반성보다는 계속해서 내란에 대한 옹호 내지는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과 여야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밀월 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제를 또 망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 본인들이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다시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혁신 논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의 검찰 정권에서 검찰들이 했던, 야당을 탄압했던 그러한 검찰식의 방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발목 잡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 나오고 있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추경을 법사위원장을 내기로 해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그렇죠. 추경해주고 안 한다, 이렇게 추경을 인질 삼아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으로 민생을 파탄낸 이 죄가를 사죄하는 마음에서라도 이거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추경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발목 잡기는 정말 안 된다. 추경은 지금 민생경제의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추경이 엄청난 슈퍼 추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동의해줬습니다. 그랬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너무나 시급합니다. 민생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국무총리가 이제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인준이 돼야 될 텐데, 어제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현금 6억을 쟁여놓고 있다, 이런 허위성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인준을 받고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85점 이상 정도 되는 것이지 않았나. 네. 우리 김민석 후보의 대응이나 태도가.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현금 6억 원을 동봉투를 집에 쌓아놓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특수부 검사들이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언론 플레이로 흘리는 이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을 지 버릇 개 못 주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민생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의 정책들, 생각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검증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확인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이런 인신공격성 인사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이? 네.
그래서 아니 진짜 다음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라도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진짜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공격을 하려면 자기 손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주진우 청문회냐 말이 나올 정도로 주진우 본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너는 어쨌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 너는 어쨌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 본인의 병역 문제라든지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라든지 본인의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진우 의원 병역 문제, 어떻게 그런 사유로 병역 면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이 궁금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급성 감염이라잖아요. 네. 급성이라는 겁니다. 급성 감염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재검을 받아, 이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재검받고 다시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면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만성적인 불치병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급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급성이면 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재검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면제가 됩니까? 이것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동시인데 어떻게 당구를 그렇게 잘 칩니까? 그렇게요. 그런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안도 두드러기로 군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하나하나도 밝혀져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문회가 정말 제대로 도덕성과 개인사를 다루는 것과 더불어서 정책적 역량을 다루는 것들,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선돼야 될 과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 3년 동안 청문회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거의 국힘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되면 정책적인 질의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역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량이 있는 의원들은 열심히 활동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최근에 좋은 입법들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국회 정무위 소속이셔서 우리 금융시장이라든가 다양한 경제적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법안들 그리고 앞으로 추세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대한민국은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 산업을 성장시킨다. 이 세 가지 성장 동력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있었던 그 첨단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정무위 금융을 맡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은 이제 세계적인 결제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 시장 그게 아니고 세계적인 결제 시장입니다. 이 세계적인 결제를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4경에 이를 정도의 작년에 결제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대한민국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의 결제 시장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 이 시점이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가 발의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지금 골든타임의 시기다. 대통령께서도 아주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첨단 산업의 한 분야로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들을 제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식시장 5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약속이시죠? 네, 대통령 약속이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 라는 정책 디베이트를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오픈돼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 디베이트를 조직하고 또 사회를 봤었거든요. 네. 그 디베이트의 합리적 결론이 뭐냐면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금 매겨야 된다. 라는 거였고, 그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법 개정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지 소액주주들을 대변하는 이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 집중 투표제를 만들자든지 전자주총을 만들어서 주주총회 참가를 쉽게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우리가 5천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요. 앞으로 그 분야 우리 금융시장 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 역할 해주시고요.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여가를 누리고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생률이 가장 낮은 왜 이렇게 계속 또 불행해지고 있지? 이것은 그 높아진 생산력을 잘 분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출발을 한 을지로위원회예요. 네. 과거에 우리 남양유업 사태 때 대기업 갑질 이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기업과 대리점 이 관계에서 이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국 이 대기업 본사와 대리점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출발한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모든 분야에서 갑을 간의 상생을 위해서 을들의 협상권을 강화시켜서 갑을이 그 사업 범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을지로위원회고 지금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배달앱과 관련된 것들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 그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손배 가압류 이런 부분은 보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애자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바가 있고 결국은 민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곳이 을지로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을지로위원회로 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을지로위원회를 당, 정, 대통령실 이 세 군데에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네,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가 여당이 됐으니까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렇지만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을지로위원회를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